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여러분 생활하면서 확률에 대한 말은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건 선생님이 한 가지만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될 확률. 자,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을 쓰죠. 그 확률이 사실 연속적으로 벼락을 2번을 맞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어렵다고 하던데 선생님이 만약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 그럼 선생님 이거 안 할지도 몰라요. 안 하고 놀러 다닐 거야.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선생님 로또를 잘 안 사기 때문에 열심히 인터넷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의 수라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수라는 것은 또 시행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경우의 수가 나와요. 시행이라는 거, 수학에서 나오는 시행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반복해서 행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시행은 동전을 던진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진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주사위를 응용을 해서 정4면체, 정8면체, 정12면체를 던진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나왔다. 또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의 눈이 나왔다. 이러한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다. 수학에서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은 경찰이 관여되거나 변호사, 검사 이런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의 결과를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그 시행을 해서 나오게 되는 모든 사건의 수, 자, 모든 사건의 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우의 수를 할 때는 모든 빠지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개를 던졌다.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2가지죠. 앞면이 나온다 또는 뒷면이 나온다. 2가지. 여기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동전을 세우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 2가지.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정6면체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6가지 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과 사건에 의해서 경우의 수에 대한 걸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경우의 수 문제를 하다 보면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3가지 이상의 사건이 서로 얽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2개 이상의 사건이 나올 때 그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칙이 2가지가 있어요.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곱의 법칙. 그래서 자, 합의 법칙이라는 거.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했을 때 합의 법칙이라는 건 2개의 사건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고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2개의 사건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이 문제는 합의 법칙이에요. 이 문제는 곱의 법칙을 쓰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서 그것이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내야 되는 거고 그것만 판단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의 수 문제, 확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합의 법칙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2 사건이 일어나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M 더하기 N가지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곱의 법칙은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B라는 사건도 일어나는 경우 이 경우에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M 곱하기 N가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여기 A 또는 B, A 또는 B,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난다. 아니면 문제에서 뭐뭐 하거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는 합의 법칙인 경우 그리고 동시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동시라는 표현 그리고 뭐뭐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고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필기구가 떨어져서 문구점에 가서 펜을 사려고 해요. 그랬더니 샤프가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볼펜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필기구를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샤프를 사거나 또는 볼펜을 산다. 자, 이 경우는 내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 그리고 두 번째, 샤프 하나와 그리고 볼펜을 1개를 산다. 이랬을 때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확률 문제를 할 때, 경우의 수 문제를 할 때 학생들이 보면은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복잡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거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그렇게 해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기억을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샤프의 종류를 3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A, B, C 이렇게 하고요. 볼펜을 X, Y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샤프 또는 볼펜을 산다는 거는 여기 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산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봐도 이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은 경우를 선생님이 예로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5가지 중에서 3가지 그리고 여기 2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3가지, 2가지를 더해서 요거는 5가지 이렇게 하는 거고 직접 여기는 찾아서도 간단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샤프와 볼펜을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샤프 1개와 볼펜 1개를 산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샤프를 사고 그리고 볼펜 중에서는 X를 골라서 살 수도 있고요. A라는 샤프에 볼펜 Y를 골라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B라는 샤프에 X 그리고 B, Y 이렇게 하나씩 해서 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라는 사건 하나에 대해서 X 또는 Y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샤프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볼펜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에서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직접 이거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재빨리 이건 합의 법칙이구나 그리고 요거는 고배 법칙이구나 라는 걸 해석해서 이거를 빨리빨리 적용해서 해결해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경우의 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정말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몇 개의 유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려고요.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는 자 동전을 1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동전을 여러 개 또 동전과 주사위를 같이 자 그렇게 던지는 경우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동전을 1개를 던진다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앞면 또는 뒷면 2가지였어요. 그러면 동전을 2개를 던진다.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나요?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고배 법칙이구나. 1개의 동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2가지 그리고 또 다른 1개의 동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앞면 뒷면 2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지를 곱해서 4가지가 되는 거고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지게 되면 역시 고배 법칙에 의해서 2가지 곱해주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자 n개의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가 모두 n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2의 n제곱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주사위 1개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지면 고배 법칙 6가지 해서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사위 자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자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의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가지, 6가지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전이나 주사위를 몇 개를 줘도 요거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를 만드는 문제를 해보려고 해요.
자, 몇 장의 카드를 주고서 거기에서 뭐 2자리 정수, 3자리 정수 이렇게 만드는 걸 해볼 텐데 0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0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0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자 걸로 간단하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5개의 카드 1, 2, 3, 4, 5가 쓰여져 있는 5장의 카드가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2장을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수를 만들 때는 큰 자리부터 만들어주면 됩니다. 특정하게 뭐 홀수나 짝수를 물어보면 뒷자리부터 해야 되지만 정수를 만들어준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내가 2자리 정수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2자리 정수.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중에 한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거 4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자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것도 곱의 법칙 사용해서 해주면 돼요. 그러면 3자리 정수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의 자리 올 수 있고 10의 자리 올 수 있고 1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카드 개수에서부터 2장을 뽑는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주면 되고 3자리를 한다 그러면 하나, 3자리까지 만들어서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1부터 n까지 여기 지금 1부터 n까지의 카드 중에서 뭐 내가 2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리고 3자리 정수를 만든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2자리 정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먼저 한 장을 뽑고 그리고 나머지 n-1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또 뽑아서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3자리 정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3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n 곱하기 자, n 곱하기 n-1장에서 한 장을 뽑아주고 또 나머지 거에서 한 장을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자리 정수를 만드는 간에 그 뽑아주는 카드 개수만큼을 하나씩 빼가지고 자릿수 정수 만드는 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부터 n까지 카드를 가지고서 뭐 2자리 정수, 3자리 정수 만드는 걸 했는데 1부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0부터 뭐 n까지 나와 있는 요런 카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0부터 n까지가 쓰여져 있는 이러한 카드를 골라서 내가 뭐 2자리 정수를 만든다 또는 3자리 정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0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0이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n이라고 선생님 막연하게 써놓으니까 이 n이 어디까지 가는 거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n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자 지금 1부터 n까지의 카드가 쓰여져 있는 거에서 2장을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 거면 그 카드가 당연히 한 자리 숫자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이 경우 아무리 커봐야 9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닥 크지 않은 그러한 한 자릿수로 되어져 있는 카드 중에서 골라서 2자리 정수, 3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0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는 문자로 하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0, 1, 2, 3, 4 이렇게 5장의 카드가 있을 때 여기에서 3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해요. 자, 3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하면 0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카드가 5장이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0이 있어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0은 100의 자리에 오지 못하죠. 0이 와버리면 3자리 수가 되지 않고 2자리 수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0을 제외하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중에서 4가지 중에서 하나 올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4, 3, 2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0은 이번에는 10의 자리에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쓰인 숫자 이 4가지 중에서 한 장을 제외하고 100의 자리에 만약에 4를 썼다면 그 한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 4장 중에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한 장을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카드 이제 2장 썼으니까 나머지 거 3장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5장을 쓰지 못하고 0을 제외하고 쓰는 거고 나머지 거는 4장 남았고 3장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줄 세우는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n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울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 n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운다, 일렬로 세운다라는 거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n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n-1가지, n-2가지 해서 맨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해주면 되는 거니까 n명을 일렬로 세우게 되는 경우에는 자, n 곱하기 n-1, n-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 이걸 계속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n은 당연히 뭐 1보다는 더 큰 수일 때 요거 뭐 한 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이걸 우리가 수학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n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수학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느낌표가 아니고요.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은 n명의 학생을 세울 때 n부터 하나씩 계속 빼서 곱해가는데 1까지 곱해가는 걸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를 또 여기에서 그대로 계속 한 줄로만 세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학생 3명하고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이렇게 5사람의 학생이 있을 때 요 5명을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 세우게 되는, 자, 한 줄로 세우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 거죠? 5명이니까 5팩토리얼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네는 지금 120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숫자가 너무 크지 않을 때에는 이 정도 되는 숫자는 경우의 수에서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있는데 여학생끼리는 왜 이렇게 붙어있는 걸 좋아라 하는지 몰라요. 화장실 갈 때도 꼭 손잡고 같이 가잖아요. 남학생들은 잘 안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학생끼리 5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하게 된다라는 건 꼭 붙어 있는다라는 거니까 요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서 한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학생 2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학생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주면 남학생 3명, 여학생 1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해주면 4사람을 한 줄로 세우는 것과 똑같이 해서 자, 팩토리얼 해주면 되죠. 그런데 여학생끼리 이웃한데 지금 A하고 B를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그리고 B하고 A로 해서 여학생 2명이 이웃하는데 자리를 바꿔서 이웃할 수 있잖아요. 앞뒤를 바꿔가지고 이것도 이웃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여학생 2명이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를 생각을 해서 2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 그냥 2라고만 해도 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야지 3사람이 이웃하는 경우에서 실수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에는 묶어서 이 한 사람인 경우로 생각해 준 후에 마지막에 이웃하는 학생이 자리 바꾸는 경우를 꼭 생각해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선생님이 다음 예제를 위해서 요거를 살짝쿵 계산을 해주도록 할게요. 48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 여학생끼리 둘이서 싸웠나 봐. 이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잘 찾는데 학생들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죠. 전체 중에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뺀 나머지는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전체 120가지에서 48가지를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번에는 요 5명의 학생이 한 줄로 앉는 게 아니라 한 둥그런 테이블, 원형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경우. 자, 원형의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랬어요. 여학생을 A, B 이렇게 놨고요. 그러면 남학생을 어떻게 놔볼까요? 남학생을 X, Y, G 이렇게 그냥 놔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요 5명의 학생이 원탁에 원형의 테이블에 앉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이웃하는 경우하고 다른 이웃하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A, B 여학생부터 쓸게요. 그리고
X, Y, G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A, B, X, Y, G 이렇게 해서 원탁에 앉아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것과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는 같은 배열인가요? 같지 않은 배열인가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데요? A 자리가 여기 있는 경우랑 A가 여기 있는 경우랑 다른 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밖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A 입장이 돼서 여기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오른쪽에 B 학생이 앉아 있고 왼쪽에 G 학생이 앉아 있죠? 근데 이 경우도 어때요? 오른쪽에 B 학생이 앉아 있고 왼쪽에 G 학생이 앉아 있고 똑같이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경우를 보면. 그러면 일렬로 서는 경우하고 다르게 여기는 같은 경우가 생기네요.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생기게 되겠어요. 자리가 모두 5개가 있으니까 A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B, X, G, Y, G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가 모두 5개가 나오죠. 그러면 5가지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5팩토리얼 전체에서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그 경우만큼을 똑같이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5팩토리얼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5를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은 5-1 팩토리얼, 4 팩토리얼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사람을 원탁에 앉힌다 그러면 5가지 똑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5를 하나를 약분을 해줘가지고 5명을 하나 빼서 4팩토리얼로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n명을 그럼 원탁에 앉힌다면 n팩토리얼이 아니라 n-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줄 세우기 유형 중에서 조금 더 어려워하는 유형인 같은 문자가 있을 때 그 배열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문자 간단하게, 자, 이렇게 A, A, B 이렇게 3개의 문자가 있는데 A가 똑같이 2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거를 배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러면 얘네에서 지금 A가 지금 같지 않은 걸로 해서 우리 직접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문자가 얘가 서로 다른 거라고 하면 자, A1, A2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 3가지를 배열하는 거니까 모두 몇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직접 한번 다 해볼까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A1, B, A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A2, A1, B, 그 다음에 A2, B, A1, 그리고 B, A1, A2, B, A2, A1 이렇게 해서 쭉 배열을 해주면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A1, A2는 우리가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살짝쿵 붙여준 거고, 사실은 A1, A2가 같은 문자인 거죠. 그래서 같은 문자인 걸 봤더니 여기서 A1, A2, B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랑 그리고 A2, A1, B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는 경우가 결국은 같은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똑같이 A, A,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A1, B, A2 요거하고 A2, B, A1 요거하고 또 결국은 같은 문자가 같은 배열이 되는 거고, 여기 2개 B, A1, A2, B, A2, A1 얘네도 지금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아니라 같은 경우가 2개. 결국 이 A1, A2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2가지. 여기도 A2, A1. 그러니까 요 2개의 문자를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잖아요.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만큼이 다 똑같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3개를 가지고 배열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2가지가 문자가 같다면 이 2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만큼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을 나눠주니까 3가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여기서 살짝쿵 응용을 한번 해서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볼까? 여기에서 2명의 여학생이 쌍둥이,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쌍둥이인 경우로 해서 이 5명의 학생을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지 그걸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5사람의 학생을 나열하는 경우니까 결국은 5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건데, 2사람의 이 여학생이 쌍둥이라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가 생기죠.
몇 가지 두 사람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만큼 2팩토리얼만큼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서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똑같은 문자가 여기서 두 사람의 여학생이 쌍둥이가 아니라 남학생 3명이 쌍둥이야. 그래가지고 자리를 바꿔도 다 똑같아 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유형을 한번 대표 유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를 뽑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n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를 뽑는데, 요 대표 뽑는 유형이 크게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순서에 관계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순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는 n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을 한 명을 뽑고 부반장을 한 명을 뽑는 경우. 자, 똑같이 n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 건 같아요. 그런데 A가 반장, B가 부반장인 것과 B가 반장, A가 부반장인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 거고, 순서에 관계없는 경우는 그냥 n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를 2명을 뽑게 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두 사람을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대표를 뽑게 되는 경우는 앞에서 정수 만드는 거랑 줄 세우기 하고 비슷하네요. n명 중에서, n개의 정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2장을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면 10의 자리, 1의 자리 바뀌면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먼저 한 명을 뽑는 방법은 n가지, 그리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대표를 2명을 뽑는다라는 거는, 자, 한 명을 뽑아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n-1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주면 되는데, 두 사람이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했던 같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랑 같네요. 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세 사람을 뽑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반장을 한 명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부반장, 그리고 대의원을 한번 뽑아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세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그냥 대표를 3명 뽑는 경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세 사람을 뽑아줘야 되니까 먼저 한 명을 뽑아주시고, 나머지 n-1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주고, n-2명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n명 중에서 하나, 그리고 n-1명, n-2명 되는데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가 생기죠. 몇 가지. 세 사람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만큼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에서 2명일 때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3명일 때는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순서에 관계 있는 경우와 순서에 관계 없는 대표 뽑기 유형에 해당되는 예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대표 뽑기에서 사람 반장, 부반장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도형을 만들려고 하네요. 원 위에서 6개의 점이 있을 때 이 6개의 점을 가지고 선분을 만들 수 있는 개수,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삼각형, 사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을 했는데 그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빨리 파악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이 유형은 지금 대표 뽑기에 해당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선분을 만든다 그랬어요. 선분을 만들 거면 이 6개의 점 중에서 일단은 2점을 이었을 때 우리가 선분을 만들 수 있죠. 자, A점과 B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A점, B점, C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 수는 없죠. 자, 2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과 같네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순서에 관계없는지만 구분해주면 되겠어요. 선분 A, B, 선분 B, A. 순서에 따라서 관계 없죠. 순서에 관계 없이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요건 결국 대표가 되는 거죠.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6 곱하기 5 대표 2개로 나눠주는 거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선분 개수 구해줄 수 있고, 그러면 직선의 개수도 점을 2개를 이어서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고, 직선 AB, 직선 BA
같은 거기 때문에 요거 직선의 개수, 선분 개수 같네요. 통과. 자, 그러면 반직선 개수. 반직선도 역시 6개 중에서 2개의 점을 뽑는 거죠. 2개의 점을 뽑는 건데 반직선 A, B와 반직선 B, A는 같지 않죠. A에서 B로 진행하는 반직선, B에서 A로 진행하는 반직선, 방향과 시점, 시작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6개 중에서 2개만 뽑아주면 되죠. 6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삼각형은 6개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야 되죠. 그래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3점을 이용해서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일단 3개를 뽑아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3개를 뽑는 거예요. 3개. 계속 뽑아 나가면 안 됩니다. 요거 하다 보면 팩토리얼 막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나가는 학생이 있어요. 3개만. 자, 점 하나 뽑고 2번째 점, 3번째 점, 끝! 더 가면 큰일 나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 삼각형 BAC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순서에 관계가 없나요? 똑같은 삼각형이죠. 삼각형 ABC나 BAC나 같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는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점 3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사각형은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자, 사각형은 점을 4개를 뽑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4개의 점을 뽑았고 사각형 ABCD 다 똑같으니까 4팩토리얼로 살짝 쿵 나눠주면 끝.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표 뽑기 유형까지 다 했고 여러 가지 예제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만 더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여기 점 6개 있으니까 그대로 6개인 걸로 할까요? 6팀이서 리그전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게임 수는 모두 몇 게임인지 물어보는 문제, 또는 6명의 학생이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악수는 모두 몇 번 이루어지는지 물어보는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거를 직접 하나씩 다 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가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유형인지 빨리 파악해내야 된다 그랬고, 지금 여기에 적어준다는 얘기는 이 대표 뽑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리그전이라는 거는 또 여기서 보면 선생님 리그전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는 여학생들. 리그전은 모든 팀이 한 번씩 모두 다 게임을 하는 거, 모든 팀과 한 번씩 게임을 하는 거를 우리가 리그전이라고 하는 거고, 토너먼트는 2팀이 게임에서 지면 그냥 바로 탈락하고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게임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리그전은 모든 팀이 한 번씩 다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한 게임을 할 때에는 2팀이서 하는 거죠. 3팀이 한 운동장에서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죠. 2팀이서 하잖아요. 2팀이서. 그러니까 6개의 팀 중에서 2팀을 골라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A, B팀 하건 A, C팀 하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건 결국 6개 중에서 2개 대표를 뽑는 것과 같죠. 2개의 대표를 뽑는 건데 반장, 부반장 뽑는 건지 대표 2명을 뽑는 건지 그것만 구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A, B, B, A 게임하는 건 결국 같은 거니까 이거는 대표 2명 뽑는 그런 유형. 악수 마찬가지 2사람이서 악수를 하잖아요. 3사람, 4사람이 걸러걸러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2사람이서 악수를 하는 거니까 2사람을 뽑는 건데 A와 B 악수하는 것과 B, A 악수하는 것도 결국은 같아져서 요런 유형까지도 모두 대표를 2명 뽑는 유형과 같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대표적인 그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4가지 유형을 공부를 했는데, 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시고, 또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예제들도 충분히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